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추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신동진 원장님? 이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부를 만큼 간에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매우 따뜻한 성분들이 많아서요. 허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추는 모든 채소 중에서 가장 따뜻하니 모든 사람이 항상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간 해독의 대명사인 제첩국에 저 부추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걸 보면요. 그럼요. 수백 년 동안 임상에서 부추는 간을 해독시킨다, 간에 좋다라는 게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서정을 원장님, 네. 부추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나나 뭐 우유에도 칼륨이 많아서 왜 부기를 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추에도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가 나트륨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너무 짠 걸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이 부추를 먹어서 이 칼륨을 보충을 하게 되면 부기가 빠지면서 만성 피로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아까 우리 고도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화알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간에서 해독하는데 가장 부족한 영양 성분이 황 성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이 들어가야 이 비로소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추김치요, 약간 아주 쉬었을 때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죠, 여름에. 예. 근데 부추김치는 예. 짜잖아요. 예. 짜니까 부추김치는 예. 그거보다는 뭐 전이라든가 죽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난 부추김치 먹는다니까요. 네. 예, 신동진 원장님. 저 부추를 꼭 드셔야 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나 손발이 저리신 분들 계세요. 예. 밤에 주무실 때는 근육 펌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호흡도 얕게 하기 때문에 심장 혼자서 혈액을 돌려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침에 손저림 증상, 발저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 부추를 꼭 드셔야 됩니다. 저 부추가 몸 안에 들어가서 심장과 간을 따뜻하게 해줘서 저녁 시간에 온도가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트하고 이거 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먹는 건 어때요? 예. 부추를 같이 즙을 짤 때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드셔도 괜찮고요. 또 이제 드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부추주가 있습니다. 주? 네. 부추로 술을 담그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추로 술을 담궈요? 담금주에 저 부추를 넣고 담궈 드시면 부추 향이 잘 살아있는 술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녁에 드시게 되면 반잔 정도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잘 들으세요, 그거는. 이거 참 뭐 반잔 먹겠다고 힘들어서 그걸 만들겠어요. 먹으면 아침에 한 병은 먹어야지. 아니 반병이면 몰라도 글쎄 반병이면 몰라도 반잔 반병이 먹겠다고 몰라도. 뭘. 반잔 먹겠다고 그걸 하겠다 이겁니까? 글쎄 말이야. 자, 손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병약. 다음은 뭘까요? 지금부터 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무가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 모가가 이제 근육통에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 그 순환에 좋은 뭐 신경통에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아주 과일입니다. 신동진 원장님, 모가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모가는 한약재로 똑같이 모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목과라고 쓰거든요. 네. 근데 이 모가는 예전부터 근육이 뭉쳐서 풀리지가 않을 때 쓰던 약이에요. 결국은 근육 쪽으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근육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혈액순환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팔, 다리에 근육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경직되어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현대 한의학에서는 또 모가의 효능이 폐에 좋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래가 심하거나 아니면 폐렴이 있으실 때도 저 모가차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네, 좋은 굉장히 정보네요. 예, 좋은 모가차인데. 근데 저는 지금 모가차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음식 활용하면 김정은 교수님이잖아요.
좋은 어떤 음식 활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모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죠. 모가는 이제 3번 놀란다 그러죠. 향이 너무 좋아서 놀라고,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네, 그런데 못생겼는데 또 효능이 너무 좋아서 놀라고. 네, 그거에 비해서 그냥 먹으면 너무나 맛이 없거든요. 생으로 드시면은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모가 차로 드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건조를 시켜서 그걸 뜨거운 물에 우려서도 드시는데 그러면 이제 신맛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가청을 만들어서 요리에도 활용을 하고 또 차로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명약 부추. 오늘은 부추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죽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부추죽을 만들 텐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쌀은 이제 발화 현미나 현미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쌀. 식이섬유가 많으니까요. 백미보다는 이제 현미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곁들이는 채소는 이제 팽이버섯. 그다음에 간을 할 때는 간장이랑 들기름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소한 맛 더하기 위해서 김이랑 깨를, 깨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추를 가지고 좀 송송 썰어줍니다.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냄비에 불린 현미가 반 컵 정도예요. 몇 시간 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한 2시간 정도. 2시간. 예, 2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되고요. 물이 400cc인데요. 생쌀에 한 7배 정도 물을 넣어주면은 죽을 끓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쌀 계량을 하고 그다음에 물은 7배 정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부르면은 그 물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불린 물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쌀이 다 익을 정도로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은 쌀이 다 무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추하고 팽이버섯 그리고 깨 그다음 김은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간장이랑 들기름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쌀이랑 같이 넣게 되면 부추가 너무 물러서 식감이나 색감이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부추랑 나머지 양념들을 다 넣어서 섞어서 바로 담아서 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한 개. 한 죽이 이렇게 부추 현미죽. 네, 부추는 그럼 어떤 걸 골라야 좋은지 부추 좋은 거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부추는 딱 봤을 때요, 좀 탄력이 있고요, 색이 선명하고, 그다음에 쭉쭉 잘 뻗어 있는 거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를 사신 다음에 보통 한 대가 좀 한 단을 사면 양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김치를 담는 거 외에는 사실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히 먹어야 되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시들어서 버리게 돼요. 네. 나머지는.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요, 이제 50도 정도의 따끈한 물에 한 1분 정도 넣었다 빼시면요, 보관하는 기간이 한 2배 정도로 길어져요. 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한 근데 아까 영양부추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영양부추를 살 수 있나요? 기르지 않은 이상에? 영양부추라고 따로 판매를 하고도 있고요. 또 기르실 경우에는 영양부추를 처음에 싹 잘라서 드시면은 계속 자라나요. 네. 예. 제가 내년에 영양부추 드릴게요.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 주셔야지. 내년까지 언제 기다려. 올 봄에? 네, 네. 깜빡했어요. 예. 우레가 좀 이상이 있나 봐.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심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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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끄트머리하고 뿌리 쪽은 약간 제가 다듬어서 요리를 하거든요.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처음부터까지 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사실 다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뿌리채 살 수 있다면 뿌리 쪽에 영양 성분이 또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사실은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괜히 잘라버렸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부추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고도일 원장님 한번 맛보시죠. 네. 시장하실 텐데 많이 네, 드세요. 조금만.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도 있는데 예. 또 부추 향도 좋고 식감도 좋은데 이제 부추가 몸에 좋다는 건 아까 순한 뭐 다 좋다고 예, 했는데 예. 여기다 또
허브미까지 들어있으니까 예. 비타민 B까지 또 증후군이 있으니까 아주 더 건강식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상첨화. 네, 금상첨화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차로도 마시고 고기에도 넣어 먹고 샐러드에도 넣을 수 있는 모가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모가를 고르실 때는요, 이렇게 좀 노랗게 완숙된 걸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향을 맡았을 때 향이 굉장히 좋은 모가를 선택을 하셔야지 이게 완전히 완숙돼서 익은 거거든요. 떫은 맛이 훨씬 덜합니다. 예. 네, 반으로 갈라보면은 진짜 생긴 건 이렇게 이쁘고 향도 좋은데 이렇게 노랗게 익어서 이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육은 그다지 맛은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씨는 버리네요. 예, 씨는 이제 파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좀 두툼하게 편으로 썰어서 왜 차를 담그시잖아요. 그럼 차에 담근 다음에 그 과육을 먹으면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채를 썰어서 나중에 과육까지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우선 길이는요. 길게 썰으시면 사실 컵에 넣으셨을 때 컵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거든요. 키가 너무 커서. 그래서 조금 짧게 썰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씹기도 편하게 그 결 반대로 이렇게 좀 세워서 짧게 썰어주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편으로 썰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할 때는 좀 많은 양으로 할 때는요. 채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면은 예, 많은 양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조금 예, 좀 기니까 짧게 해서 이렇게 미리 썰어 놓은 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보통 이제 큰 항아리에 담을 때는 모가 한 켜, 뭐 설탕 한 켜에서 켜켜이 담아서 중간중간에 섞어주는데 그럼 섞지 않으면 밑에 설탕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기가 수분이 별로 없거든요, 모가라는 과일이요. 그래서 이제 설탕만 넣으면은 설탕이 잘 녹지 않고 오래 지나도록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만 넣지 마시고요. 만약에 꿀이 있으시면 꿀로만 버무리시던가 설탕으로 담그실 때는 좀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당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1대1 반씩 섞어서 모가랑 같이 버무려 주시면은 실패하지 않고 예. 곰팡이 같은 게 표면에 이렇게 설탕이 마른 가루가 떠 있으면 쉽게 곰팡이가 썰거든요. 예. 그래서 올리고당을 첨가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올리고당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너무 달 수 있으니까 양은 좀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설탕은 어떤 설탕 쓰는 게 좋을까요? 설탕은 일단 뭐 색이라든지 모가의 풍미를 더 좋게 하시면 그냥 백설탕 쓰셔도 되는데요. 흑설탕이나 뭐 유기농 설탕 같은 거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색이나 그런 거는 조금 좀 거무죽죽하게 색깔이 변하긴 하는데요. 네. 주의할 점 없을까요? 그 담글 때? 담그실 때요. 네. 또 이제 너무 당도만 줄인다고 이런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너무 적게 넣으시면 표면이 마르면서 꺼멓게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차로 드실 때는요 모가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건조기나 아니면 채반에다가 한 이틀 정도 꾸덕꾸덕 말리시면은요 단맛 없이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차로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을 또 차로 수시로 드실 경우에는 설탕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키는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네. 괜찮겠네요. 네. 설탕 걱정하는 사람들은. 네. 저희가 그렇죠. 보통 매실청이나 왜 청을 예, 많이 매실청.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 매실의 향기와 그 영양소를 포함한 설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희석시켜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6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 희석시켜서 먹어야 설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서 하루에 몇 잔씩 먹으면 결국 설탕 섭취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말씀해 주시죠. 어떤 요리하는데 설탕 대신 넣으면 좋을까요? 불고기라든가. 예, 불고기도 좋고요. 또 네.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에 그냥 이 모가 과육까지 같이 넣으세요.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씹혀서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숙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숙성이 돼서요. 과육을 씹었을 때 그렇게 떫은 맛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과육까지 다 같이 씹히도록 넣어주시면은 샐러드 드레싱으로는 그냥 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네. 아, 예.
제가 가져가도 되죠? 네. 지금 사여사께서 진로 하십니다. 지금. 아니요. 대노. 아이, 가져가야지. 언니 그럼 먼저. 제가 갖겠습니다. 완성되기까지 며칠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보통 이제 설탕만 녹으면은 사실 다음 날이라도 드실 수는 있는데요. 떫은 맛이 조금 있어요. 한 달 정도, 넉넉 잡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드시면은 떫은 맛은 좀 많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밀봉을 잘 해놓으시면 지금 같은 날씨는 뭐 선선한 곳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한번 개봉을 하시면은 뭐 여름철이나 두고두고 1년 내내 드실 거면은 이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고 해서 싶으신가 봐요. 굉장히 정성껏 포장을 하시네요. 네. 눈치챘습니까? 네, 싹싹 다 넣으셨어요. 요거는 저 윤영미 씨, 이건 삼이자 씨. 아, 네. 온몸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손발 건강.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엄지의 제왕은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건강의 열쇠를 찾아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엄지의 제왕!